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의 데뷔전입니다. G7 정상회의에 나가셨는데 전 세계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랑 회담하려 하고 여기저기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지금 담당 수석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되게 불안한데 어떻게 해외에서 생각할 때 윤석열이라는 반헌법적 민주주의 파괴자를 국민이 탄핵을 하고 빠르게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내란을 이겨낸 K 민주주의의 힘은 뭐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굉장히 궁금해한다. 그래서 이번 첫 순방길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 출국할 치를 때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표정이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약간 긴장하셨더라고. 걸을 때나 이렇게 좀 긴장하셨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조금 긴장하셨고, 김혜경 여사도 좀 긴장하셨고, 예전에 김건희는 윤석열 올라갈 때 지는 이거 짚고 지가 대통령인 행사하면서 지가 기어 올라가는데 김혜경 여사는 남편의 팔짱을 탁 끼면서 우아한 자태를, 그녀는 뭐를 쳐 입어도 천박하잖아요. 천박한 년과 우아한 여사의 품격이 다릅니다. 해외에서 김건희가 어떤 애인지 다 알아요. 그쵸? 룸사롱 뭐 이런 거 다 줄리 외국에서도 다 압니다. 외국에서도 다 알아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제가 예전에 김건희가 해외 정상들이랑 만나갖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 당시에 뭐 바이든 옆에 가서도 막 얘기하고. 그때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귀여운 연인.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귀여운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리차드 기어는 어마어마한 M&A를 하는 부자야. 재벌인데 그 옆에 줄리아 로버츠가 콜걸로 나와요. 거리의 여자로 나오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 해외에서 딱 봤을 때 김건희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 그냥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그 옆에 있는 애를 얼마나 그런 시선으로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줄리아 로버츠는 이쁘기라도 하지. 같은 줄씨끼리, 안 그래요? 같은 줄씨끼리 줄리아 로버츠는 이쁘기라도 하잖아. 같은 줄씨끼리 하나는 천박하잖아. 어디 줄씨? 라마다 줄씨. 예. 어쨌든 첫 순방길에 같은 줄씨끼리 너무 차이가 됐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이구나라고 느끼죠. 여러분들 해외 순방 같은 거 갈 때 딱 공군 조종하는 사람이 경례 딱 하고 앞에 딱 나오고. 오늘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의 얼굴을 좀 봤어요.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이잖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선배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옆에 따로 흐뭇해갖고 다들 강훈식은 입이 찢어질라 그러고 우상원도 흐뭇해갖고 이렇게 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손잡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예의를 갖추시더라고. 그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탁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되게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네,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야, 어쨌든 뭐 일단은 갔어요. 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7개 국가들과 초청을 받아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 정치도 실용이죠.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한일 회담, 한미 회담, 한미일 회담 어떤 성과들이 나올 것인가는 무조건 저희가 또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지지율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주목도가 있으니까. 언론들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조중동이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뭐 반감이 있는 언론사든 그 언론사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출국 가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사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8점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갔다 오면 60% 넘습니다. 갔다 오면 60% 넘고 심리적으로는 국힘당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층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는 제가 분석가니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G7 정상회의는 경제 회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기후 에너지예요. 근데 어떤 게 나올 예정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적인 대답이나 균형적인 자세를 잘 취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쪽에서 긴급 의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 침공에 대한 세계 경제 유가 폭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어느 한쪽을 과거 윤석열 같이 뭐 이스라엘의 핵은 반드시 비핵화를 시켜야 되고 미국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의 전쟁은 반드시 종식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냐? 오늘 출국하셨으니까 이제 16일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1박 3일이에요. 1박 3일. 우리가 아무리 패키지 여행을 가도 3박 5일 이런 건 들어봤어도 1박 3일은 너무하잖아. 비행기에서 하루 자고 비행기에서 가면서 자고 아침부터 이제 일 보고 쭉 보고 그 다음 날도 일 보고 그냥 거기서 하루 자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자면서 가서 도착해서 일 보고 그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일 보고 그 다음날 비행기에서 오면서 자고 이게 무슨 동남아 싸구려 패키지도 3박 5일 정도로 하는 패키지인데 이거는 1박 3일은 너무하잖아. 대통령인데 잠깐 또 저기 청학동 훈장님 하나 나 잠깐 주의 좀 주고. 맞아요. 성대모사는 그만 제가 알아서 합니다. 훈장님 일해라 절해라는 훈장님 금지. 청학동 훈장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 이렇게 갑자기 독일 총리랑 만나고 일본 총리랑 만나고 2시부터 몇 시, 3시부터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란풀과 어떻게 회담을 하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초청국 포함한 G7 국가 확대 섹션서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은 17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요번에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여러분들 초청됐냐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원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게 7국가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 정상이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 새끼 있죠. 젤란스키. 이 새끼가 예전에 윤석열이가 전폭적인 지원을 뭐 해달라 그러는데 이 스키가 젤란스키가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 스키가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전쟁에 참여나 종식을 원하고 있겠죠. 그래갖고 젤렌스키 이스키랑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일본의 이시바
이 새끼랑 또 도란프 하여튼 전 세계가 이재명 빼고는 별로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 보면 별로 정상적인 대통령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G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미국 의존도의 경제와 안보에 매진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미국에 치우친 그런 중국을 적대시하고 그런 외교를 펼쳤는데 이번에 오히려 브라질이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나 인도도 거의 중국에 맞먹는 시장을 갖고 있죠. 브라질, 인도 등 멕시코 이쪽과의 다변화한 어떤 그 무역과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계기를 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58.6으로 시작되는데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재명을 악마화 시켰는데도 58.6.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70%예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맥시멈이 70이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80, 90%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오면 60%를 넘으면요 이제 고지가 70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진짜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으쌰으쌰하게 해줘도 그래도 이재명 싫다는 놈들이 한 30% 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이고 세금 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됩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무슨 같은 날 그런 얘기는 못 하겠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 같이 뭐 품고 가자 그럴 줄 알았죠. 그것들은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대시해야 됩니다. 예, 확실히 적대시해야 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와 뺏겼을 때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외교 무대 데뷔 전이지만 뭔가 믿음직스럽다. 갔다 와서 지지율이 기대된다. 그리고 내일은 뭐가 도배된다? 도란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뉴스를 도배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뭐 저새끼 뭐 이런 새끼들과 회담도 어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니네들이 아무리 이재명을 까고 싶고 발목을 잡고 싶어도 모든 뉴스는 땡명 뉴스다. 야고르지. 예. 어떤 정상회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대통령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 전단 못 날리게 하라 딱 얘기를 했는데 저것들이 납북자 피해자 가족들이 기습적으로 날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화가 끝까지 올라갔대요. 겨우 그 휴전선 근처에 사는 주민들 평화롭게 결국 대북 방송 중지시키고 했더니 이렇게 하냐 딱 해서 바로 엄정 조치하라고 했더니 바로 접경 지역에 경찰을 상시 배치, 기동대와 경찰을 상시 배치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항공 안전법 어떤 그런 것도 전부 바꾼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항공안전법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여러분들 항공안전법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2km가 초과되면 뭔가를 신고를 해야 되고 2km가 초과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드론이나 항공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하늘에다 뭘 날릴 때는 그 허가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랑 소통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소통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쫄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위로해주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로해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뭐 해주면 뭐뭐 않겠다. 이건 협박이에요, 일종의. 그쵸? 그럼 대통령에게 누구나 뭐뭐 해주면 뭐뭐 안 할게.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 들어줄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현명한 납북자 가족분들, 물론 가족들 중에 북한에 납북된 분들은 가족들이 보고 싶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남북 대화를 잘해서 이상가족 상봉 또는 납북가족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절대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테러 집단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협상을 들어주면, 한 번 들어주면 다른 테러 단체들도 그 정부에게 협상을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법들이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살포하겠다. 그럼 니들 감옥 간다. 네 맘대로 해라. 현행법도 개정하고 어쨌든 정부가 강하게 조치한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통일부, 경찰, 관계 부처들, 행안위 같이 움직여갖고 강력 대응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차 추경안은 거의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2차 추경안도 19일 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좀 폭넓게 주겠다. 이게 사실 선별적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층은 좀 상위, 그러니까 돈이 좀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적은 10만원을 15만원이 적은 10만원,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10만원만 주고, 취약계층에서는 15만원에서 25만원을 좀 더 보태갖고 40만원, 그 지원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50만원. 이거 저는 애시당초 이런 선별적 지급을 하면요 욕을 먹어요. 근데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냥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야,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 무슨 직원, 우리가 왜 태클을 걸어? 안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린 집권 여당 방송이잖아. 응? 집권 여당 방송이라서 다 이유가 있겠지.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안 주면 서운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만 가지시고, 그 조금 좀 어려우시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그쪽은 조금 그 사람들 목을 이쪽에다 떼어주겠다. 다 이유가 있겠지. 집권 여당 방송인데 뭘 이런 거를 꼬투리 잡아갖고 보편적 지급이 맞다, 선별적 지급이 맞다, 이런 걸 뭐하러 우리가 해. 다 이유가 있겠지. 그치 아버님? 아버님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진실이 밝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 안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우리가 아니라도 딴 데서 얼마나 그 물어 뜯겠어. 응? 국민들, 그러니까 대상은 전 국민이야. 근데 조금 차등을 지급하겠다.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강남에 집 있는 분들도 한 10만 원씩 주고, 좀 국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분들은 그분들이 뭐 원래 25만 원 받아야 될 거 15만 원 떼갖고 이쪽에 준다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뭘 이유가 있다. 터달지 말자 당분간. 끝. 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뭘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 안 그래요?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마음은 다 주고 싶은데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놓고 IMF 수준으로 나라를 망쳐놔서 지금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소년공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좀 더 줘야 된다, 이거 맞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구를 더 주고 누구를 덜 주면 늘 불만이 생겨요. 그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 선별지급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누구는 25 주고 누구는 40 주고 누구는 15 주면 왜 난 15야? 이 이유가 좀 불만이 생기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 이유가 있겠지. 일반 서민들은 다 25만 원씩 준다. 그렇게 하시면 나는 좀 상위층이니까 한 10만 원만 저는 안 줘도 돼요. 오히려 나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신청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신청하라 그러면 나는 뭐 한 상위 10%. 난 마음은 상위 10%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힘에 실어주기 위해서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어쨌든 여러분들 땡명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내란 수계에 의해서 김영현이 또 조건부 보석, 이게 사법정의인가? 이거는요, 기규현이도 혼나야 되지만 검찰 새끼들이 혼나야죠. 안 그래요? 검찰이 여러분들 이런 거 기소해놓고 추가로 기소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규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지규현이나 검찰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6개월밖에 1심에서는 구속을 시킬 수 없으면 예전에 조국 장관님 수사할 때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무슨 뭐야 뭘로 시작했더라? 뭐 대선 자금으로 시작했다가 표창장으로 시작했다가 입시 비리로 갔다가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원이 그러니까 6월 이번에 26일인가요? 되면 자동으로 6개월이래요.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10일 후면 26일이면 지금 자동으로 석방이 되면 그때는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검찰부터 혼내야 돼요. 이 새끼들 손 놓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이 중에서 하나 직권남용이라도 하나 기소만 했어도 그냥 추가 구속사유가 돼갖고 6개월 또 잡아놓을 수 있는 건데 검찰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규현은 자기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 못했다라고 하는 척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꼼꼼하게 전화도 못 쓰게 하고 출국 금지도 시키고 그랬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데 둘 다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검찰 새끼들 지규현 욕하기 전에 검찰이랑 같이 욕해야 돼요. 이거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오로지 믿을 게 뭐냐면 이제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를 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밖에서 쳐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맞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 가끔. 이게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군사 반란이었으면 이 새끼는 그냥 즉결을 사형이거든요. 윤석열, 김영현 이런 새끼들. 근데 쓰레빠 신고 아크로비스타 상가 돌아다니는 게 이게 맞아? 여러분들?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예전 같으면요 여러분들 영모예요. 영모. 국민들을 학살하려고 그러고 친위 쿠데타 일으켰다가 진압당했거든요. 이걸 풀어주고 이거 원래 여러분들 3조기 멸하는 범죄거든요. 이게 맞아?
그리고 이 새끼 경찰에서 나오라니까 거부하고 아직도 얘는 지가 대통령인 줄 아나봐요. 자기도 김건희처럼 제3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 아직도 황제 조사를 바라나봐요. 응? 아니 이게 맞아? 서면 방문 조사라면 협조하겠다. 이거 몽둥이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얘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외환 특검은 조사 안 하고 있죠. 결국 특검에서 다루죠. 이 외환 특검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남한에 몇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어떻게 된다. 이거 분명히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국민 100만 명이 죽든 200만 명이 죽든 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미사일 쏘아달라는 거나 총 쏘아달라는 거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외환죄가 그래서 걸리면 사형인 게 딴 게 아니에요. 전쟁을 유발한 거 아니에요. 전쟁 유발하면 지는 살겠죠. 벙커에 기어 들어가갖고. 안 그렇습니까? 지는 벙커에 기어 들어가갖고 응? 술 처먹고 응? 뭐 해장하고 다 하겠죠. 국민들은 여러분들 무슨 죄입니까? 응? 분명히 지네들도 북한을 자극하면 어디에 폭격이 오면 같이 맞대응하고 그러면 인접 지역 몇 어디까지는 피해가 온다. 이런 거 데이터 다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걸릴 거예요. 이 새끼 그래서 사형시켜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이제 김용현이도 나오고 이제 내란 새끼들 이제 활보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검이 빠르게 수사해서 빨리 다시 잡아들여서 빨리 조은석 특검이 감춰진 윤석열 범죄 하나라도 빨리 찾아내서 구속시키는 게 조은석 특검의 흥망.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바로 결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왕 얘기 나온 거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내란 특검 저기 지금 가장 여러분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어떤 특검보 8명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번 특검은 특검보를 추천을 8명씩 다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내란 특검도 특검보 추천을 8,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8, 고 최혜병 특검도 8. 그 중에서 내란 특검은 8명 중에 6명을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8명 중에서 4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8명을 대통령에게 벌써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 8명 중에 이제 4명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김건희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가장 근접해서 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민중기 특검이나 임명한 문홍주 변호사가 특검보가 둘 다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 능력에서는 아무래도 딸릴 수가 있어서 검증된 검찰 출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검증된. 이 검증된이라는 말이 뭐예요?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람들이죠. 검증된 검찰 출신 김영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출신의 특검보를 후보자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지원 인력 파견 요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거의 들어간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저는 김건희 특검의 진실을 밝혀주면요,
자, 사람들 다 욕할 거예요. 저딴 XX가 영부인이었다? 별 추잡한 짓에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특검이요 하게 되면 다 부릅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직 직원부터 다 수사하면 무섭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 지 살라고 다 불어요. 응? 별 추잡한 뭐 성형부터 해갖고 뭐 어디까지 나올지. 그래갖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이런 거 있죠. 최병 특검을 하다 보면 결국 김건희 특검에다가 수사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을 조사하다 보면 결국 내란 특검에다가 조사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특검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김건희를 잡는데 열중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 그치? 결국 김건희 특검 조사하다 보면 김건희는 내란의 주범이 될 거야. 100%. 김건희 걔 어떤 XX인데 그 인간이 그 우리 오빠가 뭘 알아? 지 오빠가 계엄령 하는데 지가 몰랐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다 보면 김건희가 최종 보스로 나올 것이고, 김건희 특검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로 드러날 거고, 최병 특검도 결국 위에서 경로에서 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빼돌린 것도 김건희다. 그래서 모든 제목은 다르지만 모든 특검이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요, 일단 대검찰 이건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대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중에서 좀 골랐나 보죠. 이게 참 이게 현재 검사들이 오다 보니까 이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더욱더 검사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대검찰청에서 고검 검사급이라는 것은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검사 이상급의 검사 9명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골랐나 봐요.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이 어떤 사람들을 했더니 다행히 특수부 사람들은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잘 봤어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 책임자인 김종우 서울 남부지검 2차장. 저번에 박세현 처음에 계엄 내란 그 조사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했던 사람이 김종우였거든요. 박세현이 아니라 김종우 2차장 검사를 특검에서 파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그 다음에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 2 담당관, 이 사람들이 기존 수사팀이었어요. 기존 수사팀이라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사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부장, 박향철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학조사부장, 이런 분들은 윤석열 라인이랑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박지훈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장.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쪽에서 믿을만한 게 장준호 차장과 박지훈 부장인가 봐요. 내일부터 특검 업무를 한대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특검 업무를 한대요. 이 장준호 지방에 좌천됐던 춘천지검 차장이랑 박지훈 서부지검 형사 5부장이 내일부터 한대요. 내일부터 하는데, 어떤 분이 서울 고검에다가 자리를 트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특검법에 이런 게 있어요.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을 국가 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야. 무조건 따라야 된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고검에서는 주기 싫지. 그렇잖아. 서울 고검에서는 지네가 수사를 하다가 덮은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조은석 특검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란 사건을 중심을 여기서 다 했잖아 지금 현재. 근데 이 새끼들이 수사 자료를 안 넘겨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수사 자료를 안 넘겨주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고검 청사를 차지해버리면 자료를 빼돌릴 수가 없잖아. 이거는 고검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은석 특검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 그러니까 만약에 딴 데다가 하면 여기저기서 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고검 사무실은 왜 그러냐면 서울중앙지검을 만약에 빌려 쓴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검은 좀 한직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고검은 직접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친분이 있는 애들을 고검장 이런 식으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권이 있어서 필드에서 뛰는 애들이고 고검은 약간 한직의 개념이 있어요.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고검 청사를 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조특검이 60명의 검사를 파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검보를 6명이나 해야 돼서 대한 변호사의 특검보도 추천해달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잘 꾸려지나 한번 봅시다. 잘 꾸려지나 빨리 보고, 아마 내일부터 장준호 차장이랑 박지훈 부장이 둘이 특검 업무를 보게 되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도 그렇지만 제가 보면 일단은 뭐죠? 파견 검사들 명단 작성하거나 그런 거에 아마 주력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라인에서 조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추리는 게 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같았으면 빨리 수사해갖고 빨리 가둬버리고 싶지만 일단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갖고 탈탈탈 털어야 되면 일단은 60명을 파견받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60명이니까 저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방에 좌천돼 있던 윤석열과 결이 다른 검사들 지방에도 많잖아요. 그런 검사들을 좀 올려보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명현 특검도 대박입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자신이 있죠? 그냥 군 의문사 등을 조사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위주로 특검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특검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특검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박이 공수처 여러분들 저번에 차장 기억나요? 차정현 부장검사 윤석열 잡으러 갈 때 앞장섰던 공수처 검사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검사 그 검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영상에도 올렸던 그분을 뽑았어요. 차정현 공수처 수사 4부장 차정현 검사를 최혜병 사망 사건에 이분이 인력과 군 검찰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견받는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최혜병 사건도 공수처에서 달았잖아요. 이분을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로 임명을 했다라고 한번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로렌님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특검들은 뭐 다 찾아보고 있대요. 보안성과 접근성. 김건희 특검은 서울 강남권 한 곳과 강북권 한 곳을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용산과 관련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 강북권에 한 곳, 그 다음에 강남권 한 곳 이렇게 보고 있다. 최혜병 특검도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특검 소식이 없고요. 마약 사건은 이따가 말씀해 줄게요. 마약 사건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김건희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영상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후정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요. 변호인이 왜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이 차정현 부장검사. 이 사람이 차정현 부장검사예요. 아니 왜 통지를 안 하세요 저분들은? 이거 뭡니까? 아니 그냥 일이 아니고 일로 오세요. 저거 뭡니까? 아니 뭡니까? 아니 왜 저분들을 통지해 주세요. 통지해 주세요. 아니 이거 뭡니까? 참여한 건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영장 집행인원은 신분증 다 보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경호처 혼내는 거 보이죠? 경호처 조지면서 신분증 다 보고 막 경호처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이분이 차정현 공수처. 통지해 주세요 빨리.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통지해 주세요. 평상 비밀구역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통지해 주세요. 당장 통지해 주세요. 변호인 빨리 변호인만 하면 돼요. 변호인만 남기고. 이분이에요. 이거 저희 영상감은 저희가 단독으로 공수처에 이런 검사가 있었네요. 보도와는 달리 공수처 관계자를 가로막은 경호처 강하게 항의하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고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이때 저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호텔비만 750만 원 써가면서 하얏트 호텔 뻗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이명수 장인수 좀 혼나야 돼. 이명수랑 장인수가 디올백 보도 후에 김건희가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김건희가 명품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갔고, 디올백 사건 보도 후에 김건희가 명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사람들이 김건희랑 줄은 되긴 돼야 되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디올백 사건 이후에 김건희가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소문이 나갖고 명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명품 선물이 폭주했대요. 장인수 이명수 반성해야 돼요. 오늘 김건희가 아픈 진짜 이유, 여러분들이 김건희라고 생각해봐. 지은 죄는 3년 동안 빚마저도 사형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허구한 날 잠 못 자. 원래 밤에 잠 안 자는 년이지만 낮에도 잠이 안 오잖아. 낮에는 예전엔 잠이라도 잤는데 요즘 낮에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잘 있지? 말 맞추려고. 안 그래요? 증거인멸하고 말 맞추려고 얼마나 전화 돌릴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란 사건 이후 나서도 여기저기서 전화 돌리고 난리 났다. 김건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잠이 오겠습니까? 모든 특검이 다 말은 김건희 특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란 특검 하면 다 난데, 최종 보스는 난데 지는 알잖아. 최병 특검 하도 저것도 최종 보스가 진데, 모든 특검의 마지막 최종 관문은 본인이고, 이제 여기저기서 마약 사건도 드디어 대통령실 아니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인천세관이나 검찰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요. 그 대통령실에서 가장 심우정과 가까운 김건희의 오빠, 그 김건희 오빠 뒤를 봐준 김건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상설특검으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얘기를 버렸네. 민주당이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한대요. 상설특검으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얘기해 버렸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죠? 김건희 선물 받은 샤넬백 2개를 하나당 만약에 1,000만 원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샤넬백 2개가 2천만 원이잖아. 이거를 가방 3개로, 가방 신발 1개와 가방 3개로 바꾼 거래요. 지금 보셨죠? 다 언론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스타일 백이 아니니까 이거를 딴 사람들 주려고 김건희가 백 3개랑 신발 하나로 바꾼 것 같아요. 아니면 지가 쓰려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김건희 명령 아니면 누가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지 마음대로 웃돈을 주고 가방 3개랑 신발로 교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수사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나는 언론들도 너무 웃겨요. 신발 1개가 김건희 사이즈와 비슷하면 김건희가 지시한 것이다. 무슨 씨발 신데렐라 찾아? 어? 야, 나 진짜 야 무슨 신데렐라 찾아? 그냥 김건희잖아. 어? 누가 봐도 김건희가 지시했지 무슨 신데렐라 찾냐고. 어? 무슨 구두가 발이 김건희랑 맞으면 김건희가 지시를 하고 김건희 발에 안 맞으면 김건희가 지시 안 한 거야? 이게 말이야? 어? 전 국민은 여러분들 왜 요즘 검찰이나 사법부나 경찰이나 하는 짓이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범인 알잖아요. 그쵸? 검찰이랑 사법부만 몰라요. 내란의 주동자 윤석열이가 가장 내란 우두머리고 그 옆에 김건희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걸 재판을 하면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빡친 거예요. 국민들은 범인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사법부랑 검찰만 몰라요. 김건희 이 샤넬백이나 명품백 사건도 그래요. 이거를 지가 처받아갖고 지 보좌관이 가서 바꿨다 그래갖고 이게 보좌관이 중간에서 슈킹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시켰다는 거 다 알아요. 범인이. 검찰만 사법부가 몰라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범죄자를 안 잡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불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검사들보다 판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수사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진작 알았어요. 내란 사건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와 윤석열이라는 건 우리 12월 3일날 다 알았어요. 아무리 지가 국회의원을 뭐 잡아들이라 끄집어들라 안 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한 걸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오늘 이게 더욱더 웃겨요.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글 쓰는 게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와 비슷하면 교환 지시 정황 증거된다. 아니 김건희가 어떤 애냐인데 자기가 받은 백을 지 비서를 시켜갖고 교환을 시키는데 지 명령 외에 지 비서 마음에 드는 백 3개랑 신발 하나로 교환할 강 큰 년이 어딨냐?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김건희 백 밖으로 갔는데 지 마음에 드는 신발과 지 마음에 드는 가방 3개를 샀겠냐고요. 그래놓고 신발이 김건희 사이즈랑 맞으면 지시했고 사이즈랑 안 맞으면 지시를 안 한 거야? 이 비용신들아 진짜. 무슨 신데렐라 찾는 것도 아니면 바이든 날리면에서 이제는 12시가 땡 치면 발에 김건희의 신발이 맞다 안 맞다. 제발 좀 정신들 차리자. 응? 응? 김건희 앞으로 많이 아플 예정이에요. 응. 많이 아플 예정이에요. 일부러 밥도 안 처먹을 테고. 오늘 갑자기 병원에 언론의 기사가 나 오늘 웃겼던 게 김건희 갑자기 병원 입원 특검 앞두고 뭐 초긴장 아니면 여러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부제목으로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 사람들은 김건희가 위독한지 안 한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특검이 시작되니까 아픈 척하는 거에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이라 그러면요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가 입원했다가 기사가 주요 기사가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언론이라 그러면 이 시사타판 뉴스 같이 어느 언론사인지 몰라도 참 기사를 잘 써요. 시사타판 뉴스 같이 응?
이번 쇼라고 해줘야죠. 그쵸? 유일하게 김건희 입원을 이번 쇼라고 한 거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언론 시사타파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쇼죠. 응? 어느 언론사인지 몰라도 이번 쇼죠. 이걸 무슨 그래놓고 요거부터 써줘야죠. 김건희가 아픈 이유가 딱 우리가 여기 써주잖아. 김건희 특검 205명, 특검 1명, 특검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 80명 이렇게 하니까 얘는 저것 때문에 이번 쇼다. 이렇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무슨 김건희 속보, 김건희 아산병원에 입원. 그게 무슨 속보예요? 지병? 김건희가 지병이 있대요? 어떤 게 있을까? 뭐 가래 끓는 거? 담배 척 끓으면 되는 거고. 프로포폴 들 맞아서 그런가? 지병이면 프로포폴이나 뭐 보톡스가 떨어졌나 보지. 뭐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아빠 하면서 아빠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왜 김건희 발 사이즈도 알아야 되나 언론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된다. 알겠어? 김건희 특검 앞두고 이번 쇼 이번에는 안 통해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래요? 김건희 특검 앞두고 이번 쇼로 국민들 의심 눈초리 이런 걸로 기사 써야지. 우리가 왜 240문 씻는지 235문 씻는지 245문 씻는지 그게 무슨 우리가 왜 그 개 발 사이즈를 알아야 되냐고. 어? 내가 왜 김건희 몇 문 쉬는지를 알아야 되냐고. 응?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배 아파서 입원한 듯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얼마나 배 아프고 아니면 내가 뭐 화병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여일 만에 자기네들을 외면하고 옛날 여사님 막 이러면서 아부 떨고 여사님 최신형 디얼백 최신형 에르메스 백 막 여기저기서 그냥 줄을 서고 만나려고 문자하고 막 그랬는데 전부 손절. 전부 손절. 김건희가 예전 같으면 김건희가 전화하면 어머 여사님 이렇게 받던 애들이 전화하면 고객의 응답이 없어. 당분간 착신이 그쵸? 전부 김건희랑 통화 내용만 남아도 위험하니까 전부 착신 거부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화병이 났겠냐고. 그렇잖아. 예전 같으면 김건희 저사 어머 여사님 자다가도 일어나고 받는 인간들이 이제는 고객의 당분간 착신이 금지돼요. 막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전화번호 다 바꾸고. 임신했다고? 누구 애를? 죄송합니다. 네, 일이 커질 뻔했습니다. 김건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빨리빨리 이제 진정하고 이거부터 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심우정 딱 걸렸죠? 딱 걸린 심우정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걸렸습니다. 날짜는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 12분 32초간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아폰 들고 다니는 검찰총장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얘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그냥 지금 내일 특검이 수사하면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검찰총장이 비아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내랑 가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아폰 들고 있던 새끼들은 전부 내랑 가담자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철저히 10월 10일 날 오전 8시 50분에 12분 32초간 김주현과 통화를 하고 딱 6일 후에 김건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때 통화가 이루어진 10월 10일 하면 여러분들 뭐였죠?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죠. 명태균이가 자기가 입 벌리면 윤석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이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통화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명태균이 어떻게 되죠? 구속됩니다. 이제 지침이 내려간 거죠. 명태균 구속시키고 김건희 무혐의 처리하고 덮은 거죠. 지금 심우정일은요 사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가,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면 지금 사퇴하고 옷 직 버렸어야 되는데, 사퇴하는 순간 특검에 바로 끌려가고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이가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특검 수사가 시작돼서 당장 검찰총장 날려버려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직위 해제시켜야 돼요. 이런 범죄 혐의가 짙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는 이런 심우정은 바로 적어야 돼요.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아폰 통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죠. 여태까지 몰랐던, 정권 잡으니까 비아폰 통화 내역이 날라옵니다. 이거 누가 줬을까요? 경호처 내에 반 윤석열, 여태까지 비아폰 서버 관리하면서 김성호와 맞서던 반 김건희 라인이 준 거죠. 검찰이 준 게 아니죠. 검찰이 이걸 왜 줘요? 비아폰 서버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들어갔잖아. 그럼 바로 본부장들 대기 발령시키고, 나머지는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경호처 직원들 아니야. 경호처에서 내부에서 지금 폭로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이제 제가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아폰 서버 내용 벌써 경호처 다 조사하고 있고 다 있다는 증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심우정이가 비아폰 통화 내용이 10월 10일 거잖아. 10월 10일 거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 이후 것도 다 있다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총장 이 새끼는 지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도 안 사퇴하니까 먼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나머지 비아폰 서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특검에서 주겠죠. 이거는 검찰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지. 경호처에서 나온 정보지. 근데 우리가 정권이잖아. 우리 경호처잖아 이제. 그쵸? 우리 경호처잖아. 누구랑 통화한 내용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던 게 다 드러나잖아. 누구와 통화했던 내용 같은 이런 것만 나와도 하는 거죠. 심우정이는 일단은 사퇴하고 바로 특검을 봐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죠. 결국은 윤석열을 검찰 정부라고 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검찰을 자기 친위대로 생각한 거예요. 검찰이 중립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그냥 사실 여러분들 검찰의 몰락은 뭡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윤석열 왜 탄핵됐어요? 김건희 사건 막아주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김건희 여기저기서 사고 치는 거 무마시키려다가 그거를 검찰을 이용해서 막으려다가 결국은 김건희가 단초를 제공한 거잖아요. 김건희 사건만 제대로
받고 최혜병 특검 같은 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군의 문제니까 받았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 처음부터 김건희 맞고 막다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다 검찰까지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이제 도저히 이제는 점점점 특검이 197, 198 여기까지 차오니까 목까지 차오니까 야 이 등신 새끼들아 나 특검 받으면 니들 다 뒤질 줄 알아 이 씨빼새끼들아 이렇게 하니까 야 아저씨 나 없이 살 수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계엄령 계엄령 하겠습니다. 이게 된 거야. 진짜 아저씨 나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못 살죠. 그러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지키려고 탄핵도 당하고 검찰도 잣대고 심우정이는 김건희 지키려다가 마약 사건도 연루돼 갖고 깜도 안 되는 새끼가 나는 왜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 되나 했어. 얘는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딱 목줄을 잡고 있던 거지 검찰이. 내 말 맞지? 지금 하나씩 조금 풀리지. 심우정이가 깜도 안 되는데 왜 검찰총장이 됐을까? 얘 왜지? 인천 마약 사건 인천지검장 때 마약 사건을 덮으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을 잘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심우정이를 검찰총장 시키면 언제든지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깜도 안 되는 게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상설특검 빠르게 한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약 사건은 제가 조만간 여러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죠. 쟁점은 두 개예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좀 분석을 했는데 쟁점은 뭐냐면 마약 단속을 하는 세관원들을 빼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빼돌릴 수 있었냐? 세관원들을 직접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위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건을 알아낸 검사와 경찰들을 짓누를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냐? 대통령실이지. 그렇죠? 그 도기만 보면 돼요. 경찰청 그래갖고 왜 마약 사건을 덮은 애들은 전부 승진을 하고,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가고 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하고, 뻔히 여러분들 나는 이 사건은 김건희야. 그쵸? 생각해봐요. 마약 사건을 덮은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가요. 마약 사건을 덮었다고 의심되는 심우정은 검찰총장을 가요. 이 사람들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밖에 없잖아. 내가 합리적인 거 아니야? 마약 사건을 덮은 사람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은 누구야? 대통령밖에 없어. 그래서 난 김건희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응? 너같이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이 마약 사건은 바로 특검을 해야 된다. 바로 특검을 해서 이거는 밝혀야지 경찰선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그 정도의 규모의 마약이 통과됐는데 법무부가 모를 수 없다 이거죠. 법무부가 모를 수 없다 이거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 저것도 얘기해야 되고, 민주당 얘기 요거 얘기하고 2부에서 얘기합시다.
잠깐만, 홍준표 씨가 17일 날 여러분들 온대요.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홍준표 씨한테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냥 특검이나 받아라. 홍준표 여러분들 안 됐다는 그 어떤 애처로움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홍준표 너 들어와서 특검이나 받아라. 응?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정계 복귀니 뭐니 물론 이딴 소리 하는데, 그 다음에 네, 1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이 국정기획위원회지만 인수위원회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수위원회. 지금 장관 임명이 빨라야 한 달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수위원회예요. 그래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기존에 있던 윤석열 장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쉽죠. 그래서 각 분과장으로 박홍근이 기획분과, 그 다음에 경제 1분과는 정태호, 경제 2분과는 이춘석, 정치 행정분과는 이해식 의원들이 여러분들 분과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업무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사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같이. 그래서 18일이면 언제죠? 내일 모레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기존에는 장관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제는 각 부처의 장관들은 바지잖아. 차장이나 국장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출범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수위원회 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비 장관들이 아니라 먼저 얘네들 이제 점점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 대통령 장관들 얘네 지금 바지들이잖아. 사실 아무것도 안 하잖아.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재부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그런 국정 기조를 하고, 그래서 이문정 검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국정기원회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적으로 표가 있던데,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정부 조직 개편안,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서 그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처의 장관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원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재부를 찢어놓고, 그 다음에 검찰을 찢어놓고,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고 인수위원회 격으로 기존에 있던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그런 국정기획위가 출범을 했다. 18일부터.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얘기를 할게요. 법사위원장 언제 선출하냐면요, 19일 날 선출합니다. 19일 날 법사위원장이랑 중요한 게 예결위원장이에요. 19일 날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추경을 해야 되잖아. 19일 날 제가 취재를 했더니 19일 날 법사위원장 선출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 요청을 했어요. 의원식 의장에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의 소관이에요. 원내대표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 서영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최고위원이랑 상임위원장을 겸직을 하지는 못하는 게 그 하나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은 또다시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뭐 상임위원장 하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과거에 행안위원장을 했어요.
행안위원장을 했었어. 서영교 의원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장을 해서 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도 했고 이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안 되고, 뭐 김용민 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김용민 의원은 재선이라서 좀 3선 이상의 어떤 급으로 김용민은 재선이라서 상임위원장은 조금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봐도 고심을 하고 있대요. 아직까지 고심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선 이상으로 법사위원장은 맞대 법사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법사위는 확실한 어떤 선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취재했을 때는 김용민 의원님은 없었어요. 제가 취재했을 때 그 하마평에 김용민 의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박주민, 서영교도 해당이 안 됐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그치, 박주민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또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새롭게. 그 사람들도 또 제외시켜야 되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 날로 잡혔어요. 8월 2일 날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잡혀갔고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 경기 인천, 8월 2일 서울, 강원 제주, 8월 2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잘 알아서 뽑겠죠. 그래서 우리 시사타파 회원들이랑 우리 또 개국본 회원들은 순회 경선에 각 지역마다 텐트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응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민주당이 좀 그런 거, 저도 그러니까 초선은 좀 그래요. 아직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숙한 면이 있는데, 저는 재선부터는 상임위원장 얼마든지 좀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인재가 많잖아요. 민주당에서 워낙 인재가 많다 보니까 의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근데 정청래보다 센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정청래보다 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양문석이 같은 애는 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양문석이는 지금 저거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된 거 하면 의원 날라가요. 양문석이는 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은 할 사람 많아요. 법사위원은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저거 좀 해드릴게요. 누가 정철래를 죽이려고 하나? 여러분들, 신종 똥파리들이 생겼습니다. 신종 똥파리들. 이재명 파리하면서 김어준을 욕하고 정청래를 씹어대고, 이 민주 진영에 지네만 찐명이라고 우기는 신종 똥파리 새끼들이 드디어, 예전에 위험했던 송가혁 같은 새끼들 있죠. 그런 새끼들이 늘 김어준 씹는 새끼들 있죠. 김어준 늘 욕하고, 늘 김어준, 정청래, 개총수 같이 욕하고, 이 새끼들이 신종 똥파리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뉴비씨를 중심으로 나왔었죠.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돈 탐사를 중심으로 정청래를 씹어대고,
이 돈탐사와 우호적인 새끼들은 다 보면 정청래를 욕합니다. 그쵸?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이 신종 똥파리들 잘 보세요. 돈탐사와 우호적인 새끼들, 그냥 이재명 파리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딴짓하던 새끼들.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10년 전에 정청래가 이재명 욕했다. 야, 정치는 어제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되는 거야. 야, 옛날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이랑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게 박진영 위원장이야. 응? 10년 전에 정청래가 씹었다. 아이고, 응?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정청래를 여기저기서 깝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정청래 2파전이 과열되면 안 돼요. 절대 과열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놈들이 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똥파리짓 하던 식으로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에요. 그쵸? 제 말 보세요. 내가 예전부터 경고했잖아. 우리랑 결이 다르다. 응? 가장 지금 민주당에서 중심을 잡고 이재명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필요 없다라고 떠든 새끼들이 그대로, 그놈들이 그럼 어디 출신들이냐? 이놈들이 열린민주당의 사과충들, 손 묻은 애들, 그쵸? 소나무당 출신들, 여러분들 손 묻은 애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김어준을 극도로 싫어하는 놈들. 김어준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면 김어준을 극도로 싫어하면 김어준 방송에 끝까지 나갔던 이재명 당대표는 뭐야? 응?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위기 때 김어준한테 계엄 때도 전화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적이야? 응? 그런 양아치들한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발. 좀 공인된 방송들을 좀 보세요. 갑자기 2000 서초항쟁 이후에 태어난 새끼들 방송을 제발 좀 걸러서 보고, 응? 이런 전통 있는 방송들이나 믿을 수 있는, 응? 하이 퀄리티의 방송들을 보세요. 응?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이상한 방송들 봐가면서 그 듣도 보도 못한 새끼들 그 시청하면서 열받지 마시고, 누가 봐도 민주 정권의 지킴이 김어준, 개총수, 이동영, 새날, 고발뉴스 이 정도는 보셔도 돼요. 김용민, 오래된 데 보세요. 10년 이상 된 방송들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10년 이상 방송을 유지한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들 요번에 하는 짓 봐보세요. 좀 있으면 정청래 수박 새끼다, 벌써부터 정청래 당대표 되면 수박들 다 불러들인다,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기준이 2019년 서초항쟁 이후에 방송한다고 쳐들어온 새끼들, 이런 새끼들 방송은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갈라치기도 당하지 마시고, 진짜 서울의 소리도 오래됐죠. 서울의 소리 방송 당연히 봐야죠. 이런 갑자기 시작한 새끼들은 인연도 갖지 마세요. 그런 근본도 없는 새끼들. 이 새끼들 이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정청래 수박이다, 정청래 김어준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 김어준을 왜 깝니까? 열린공감, 돈탐사 이런 애들이랑은 우린 결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는 열린 공감 돈탄 똑같아요. 그것들은 나는 걔네들이랑 안 맞아요. 걔네들은 우리 전통 민주당 지지층들도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지네 김건희 맨날 그런 거나 하는 애들이고 우리랑은 안 맞아요. 우리는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저것들 하는 짓 봐봐요. 이제 어떻게 나오나. 응? 이제 이번 전당대회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러분들 떠드는 새끼들이에요. 응? 응? 왜 그럼 정청래를 저렇게 공격하냐? 응? 그냥 김어준이 싫고 김어준이랑 친한 정청래가 싫고 개총수랑 친한 정청래가 싫고 자기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김어준 싫어해요? 응?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 싫어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김어준 없이 선거 치를 수 있어요 요즘? 아니 그러니까 나도 어준영 말에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지 않아요. 나랑 최근에 어준영이랑 한 20년 중에서 가장 부딪힌 적이 한 번 있었죠. 연동형 비례대표 해야 된다. 응?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 해야 된다. 뜬금없이 전청래랑 김어준이랑 병립형 해야 된다. 그때 나랑 한번 의견이 틀어졌었어요. 나는 무조건 연동형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면 무조건 연동형 해야 된다. 병립형을 하는 순간 국힘당과 손잡는 거다. 이거는 안 된다. 20년 동안 처음으로 저랑 의견이 갈렸었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김어준은 국힘 나랑 제가 김어준이랑 김어준 총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랑 똑같이 대한민국의 주적을 국힘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랑 김어준의 공통점은 국힘당이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민주당이 못해도 민주당이 잘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 상처받아도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 신종 똥파리들은 뭐냐? 저 인간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치면 민주당 떠나거나 민주당 지네 마음대로 안 되면 나갈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늘 밖에서 지네끼리 뭔가 으쌰으쌰 해갖고 지네끼리 뭐 하나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청래만큼 이재명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청래만큼 내란 종식에 빠르게 윤석열 탄핵에 1등 공신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박찬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 훌륭하신 분이잖아. 근데 유독 정청래를 욕한다는 거야. 그쵸? 웃기죠? 아니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면 되지 마치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수박들 데리고 들어오고 정청래가 10년 전에 이재명 욕했다 이게 할 짓이냐고. 박찬대도 얼마나 묵묵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받아갖고 원내대표 위험한 시기에 얼마나 잘 이끌었어요. 정청래도 법사위원장으로 하면서 윤석열 탄핵에 얼마나 잘 이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청래를 찍을지 박찬대를 찍을지 고민스러워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너무나 둘 다 좋은 분이니까 고민스러워야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정청래 수박새끼,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을 새끼다. 이딴 개소리를 하니까 저것들이 무슨 민주당 지지자냐 이거죠. 제 말은 안 그래요? 둘 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크게 정말 내란 사건에서도 국민들 위로를 해주고 정말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수박새끼고 누구는 이게 말이냐고. 응? 그런 인간들은 절대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십시오. 응?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섰다고 누군 좋고 누군 싫다 그러면서 싸울 때예요?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믿고 맡기고 누가 되든지 응원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미터가 바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바로 국무총리에 인준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김민석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한테 하나 부탁했어요. 민주당이 집중 지원 사격해야 된다. 민주당이 집중 지원 사격해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민주당이 제가 어제 뭐라 했어요. 인사청문회법 개정하고 김민석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요. 한덕수가 잘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협조해줬는지 아냐? 한덕수가 어떤 놈이었냐? 수입료 20억 꿀꺽 헤쳐먹고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도 국정 초반이라서 빠르게 그래도 잘해보라고 한덕수 임명해준 거 동의해준 건데 한덕수가 근데 지금 김민석 언제적 얘기를 들고 나와서 사생활 캐내갖고 시작부터 이재명 정부 발목 잡으려고 하는 쟤네들이 여러분들 적어도 국힘당 애들은 민주당한테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할 얘기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 하나 있었습니까? 저쪽에 빵진숙이부터 해갖고 대법관 후보자 무슨 후보자 국힘당 춘천 인간들 보면 저거 사람들이었어요? 김민석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김민석 좌천시키고 장관 임명 늦춘 다음에 국정 혼란스럽게 하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일제히 비판하고 강하게 지금 대처해줘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표결이나 이런 통과는 아무 이상이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김민석 총리가 공격당하는 거는 민주당이 강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받아쓰는 대로 의혹을 같이 제기하고 저번 오광수 민정수석 사태 반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김민석 후보자를 지켜갖고 상처 없이 국무총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김민석 의원님이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진 3년 동안 거꾸로 간 나라 바로잡기 위해서 100일 전속력으로 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출국 사흘간 비상 근무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무총리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국힘당이 김민석 의원 총리 후보자에게 자꾸 논란을 하니까 한덕수는 어땠냐? 국정 발목 잡는 정치 공작 삼가하라.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힘당은요. 내란 정당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발목 잡고 찌그러져나 있지. 그리고 니들 싸울 힘이라도 있냐? 김민석 지키고 정청래 지키고 박찬대 지키고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신종 똥파리 새끼들 전부 속아내갖고 이재명 정부 때 또다시 문재인 정부 같이 똥파리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는 일 없도록 일찌감치 퇴출시켜야 돼요. 그쵸? 일찌감치 이런 돈탐사 하바리 새끼들과 이 정청래 욕하고 김어준 욕하는 이 새끼들을 빨리 퇴출시키지 않으면 5년 내내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당하실 거냐고요. 문재인 정권 때 저 똥파리 새끼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팠어요. 또 이재명 파리하면서 신종 똥파리 새끼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정청래 욕하고 김민석 욕하고 누구야 그 정청래 욕하고 그 다음에 김어준 욕하고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 발목 잡고 그런 새끼들한테 끌려갈 거냐고요. 이재명 대통령 인사하는 거 지네가 뭔데? 지금 인수위원회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없고 처음에 인사해갖고 꾸려나가는데 지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남을 검증을 하고 연병들을 하냐고. 아유 진짜
주제 파악들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무조건 정권 초반에는 빠르게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고 새롭게 정부 내각 꾸리고 100일 안에 빨리 민생경제 활력성화시키고 빨리 정부가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빨리 심어줘야 돼요. 계속 인사 때문에 또 낙마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정부 저것들이 지금 범죄 정부라고 하면서 지금 프레임 씌우잖아요. 지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장관 자리하면 그 사람 응원하고 당대표 후보들 다 응원하고 절대 내부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응? 절대 지금은 빨리빨리, 지금 가장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인수위원회가 없잖아. 응? 빨리 당대표 뽑고 원내대표랑 호흡 맞춰갖고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갖고 내란 척결하고 경제 살리고 그 다음에 불안한 국방 안보, 그 다음에 미국과의 안보 협상, 외교 협상 이런 것만 잘 해나가면 이재명 정부는요 정말 역대 최고로 사랑받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 될 거예요. 응? 우리끼리 안에서 저 새끼 수박이냐 아니냐 언제적 얘기냐고. 여러분들 봐도 웃기죠? 정청래를 똥파리래.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 새끼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맞습니까? 정청래가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 이재명 당대표님 저것들이 수박 똥파리 새끼 수박 새끼들이 날리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박강원 날리고 홍익표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갖고 당 빨리 쇄신시켜갖고 다시 개혁 공천하고 그때 최고위원으로서 새 당대표 뽑고 이재명 당대표 다시 모셔와갖고 개혁 공천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이후에 법사위원장으로 매번 출석을 해갖고 윤석열 끝까지 탄핵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왜 욕하는데? 니네가 그냥 싫다고? 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면 그러면 안 되지. 응? 개인적으로 김어준이 싫고 정청래가 싫어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을 날려야 된다? 이거 정말 나쁜 짓 아니에요? 응? 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니들만을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놈들이야. 그건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살아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사는 거야. 니들은 허구한 날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욕했지 옛날부터. 그게 가장 나쁜 놈들이야. 민주당 없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 응? 이재명이 없이 어떻게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어? 둘 다 상호 협력이 됐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의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응?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 진짜 어디 가갖고 정청래 욕하고 민주당 인사들 지금 욕할 때가 아니야. 박찬대도 훌륭하고 이번에 뽑기 고민될 정도로 좋은 분들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박찬대 삼선이지만 잘했고 좀 정청래 의원은 거친 면이 있지만 박찬대는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단호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반드시 내란 척결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에 지금 다들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응? 걔네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고 신종 똥파리들이에요. 제발 절대 속지 마시고 정청래 욕하고 김어준 욕하고 허구한 날 이재명 대통령 인사검증한다고 하는 새끼들은 전부 민주당의 적들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괜히 10년 15년씩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제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찾아보세요. 저는 오로지 자네께나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국힘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피해를 봐도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란 정당 얘기할게요. 뭐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송원석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제가 점쟁이라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 국힘당 새끼들이 얼마나 지 배지밖에 모르는 새끼들인지 아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차피 포기했대요. 진짜 왜? 그랬죠. 취재하는 과정에. 내년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어떻게 이겨? 이래요. 응? 그래서 니네가 주제 파악을 했구나. 왜 저 새끼들이 내년 지방선거 포기했다. 오히려 당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지방선거 포기하고요. 연속 패배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집권 3년차 들어가면 2025, 2026, 2027, 이재명 정권 집권 4년차 때 총선을 하잖아. 그때 지방선거 이기면 안 된다는 거야. 연속 패배를 해야지 이재명 집권 4년차 때 이재명 정부 견제하라고 국힘당에게 표를 준다는 거야. 와, 이 새끼들 배지밖에 몰라. 그래서 절대 당대표를 한동훈이나 이쪽에 내주게 되면 TK에서 공천 물갈이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이번에 죽기 살기로 내란 정당이든 나발이든 그냥 무조건 친윤계가 송원석 TK 출신의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미는 거야. 그치? 응? 아니 얘네들 근데 그럴싸하잖아.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졌고 대통령 선거도 졌고 지방선거도 졌고 제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볼멘 목소리를 하면 동정표가 와서 TK는 자기네들이 사수할 수 있다. 그래서 총선은 할볼만하다. 그동안에는 뭐 내란도 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절대 당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당권을 뺏기게 되면 공천이 물 건너가 돼. 얘네들은 오로지 당권, 니꼴, 공천. 그래서 한동훈은 안 돼. 졸라 웃긴 새끼들이죠. 그냥 붕괴가 되자. 누가 봐도 당 지지율 21%면 거의 붕괴잖아. 붕괴가 됐는데도 친윤 뽑잖아. 이유가 뭐겠어? 공천권이야.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질 텐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래. 공천이 목적이래.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래. 공천으로 자기 사람 심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공천을 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천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서 도의원 후보가 됐고 기초단체장 후보가 된 거 아니야. 와,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그리고 진짜 그래도 이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이 올해 안에 계속 가서 결국은 내년 선거는 내란 청산 선거가 되는데 이길 가능성은 이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TK라도 사수하자. 지금 정당 예산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알겠죠? 정당 예산은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괜히 정당 예산 심판 걸었다가 이재명 독재 시대다라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는 내란 특검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2028년까지 선거 없을 때 그때 정당 예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 특검도 있는데 내란 특검의 결과가 나오면 정당 해산해도 되는 이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제 말 이해해요? 내란 특검 하다 보면 국힘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고 추경호가 어떤 짓거리를 했고 다 전모가 드러나면 그거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란 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 더 유리하잖아. 굳이 지금 특검이 시작됐는데 여기에다가 정당 예산 심판 청구까지 해갖고 저것들이 뭉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특검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쏟아지잖아. 그 자료 갖고 이것들 위헌정당 이걸로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후보 교체 사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특검 제대로 수사하게끔 냅두고 너무 자꾸 분산시키면 안 돼. 전선을 자꾸 넓히면 안 돼. 지금 저쪽은 가만둬도 거의 해산 수준의 내부 싸움이 있잖아. 친윤이냐 친안이냐 아직도 개싸움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 저쪽 싸움에 뭉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사법 개정하고 법관 증언 이것도 지금 안 하잖아 민주당이. 어차피 재판 다 연기됐잖아. 재판 다 연기되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내란 시작되고 이재명 당대표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재판 중지가 목적이었잖아. 그쵸? 우리가 재판 중지가 목적이었는데 법원이 알아서 다 재판 중지하고 대통령 임기 이후로 갔잖아.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굳이 법관 이거는 나중에 언제 하면 되냐면요. 그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이제 부처 장관들이 다 생기고 법무부 장관이 생기고 다 생기고 검찰개혁 TF 그다음에 사법개혁 TF가 생긴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러분들 재판만 중지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임기 끝나면 그거 그대로 재판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검사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있죠. 그러면 불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기소를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소를 누가 하죠? 검사가 하잖아요. 아예 공소를 기각시키는 걸로 가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재판만 중지되는 걸로 해놨잖아. 그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된 자에게 검사가 기소했던 사건들은 전부 공소를 취소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응? 공소 기각으로 공소 취소로 해갖고 이 사건 자체를 무마시켜 버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불소추 특권이라며. 아니 대통령이 된 자가 지금 현재 검사가 기소를 해서 지금 소추가 됐어. 그거를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을 시켜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5년 동안 이후에도 대통령이 이거 잠깐 내가 보면 형사소송법 중지는 임시방편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재판 중지시키는 거 아니야. 형사상의 소추의 의미가 그 주체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소추 기간은 적법하게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변론 및 입증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법률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이러한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헌법 제12조 3항에 제16조 영장신청권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 검사가 결국은 소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불소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소추권이 사실상 이제는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기각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소추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 및 법정 변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불소추라니까 공소도 이제 기각시키는 게 맞지. 그래서 검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소 유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즉 공소권 없으므로 검사는 즉각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쵸?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고 검찰은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지. 대통령 소추가 안 당한다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분들 늘 정치를 볼 때 요만 앞에만 보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재판 중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 말도 안 되잖아.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지네가 알아서 연기했잖아. 형사소송법 개정은 재판 중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섣불리 재판 중지를 넣을 필요가 없고 공소 헌법 80조의 공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 있는
기소와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된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대통령을 5년 후에 저 새끼들한테 법정에 세워요? 왜 우리 대통령을 법정을 세워요? 어차피 집권 4년차 때 개헌을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서라도 이런 형사소송 뭐 헌법이나 이런 것들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 전에 있었던 재판도 전부 공소 기각하는 게 맞지요, 법원이. 불소치라며. 그러면 검사에게 소추권이 없는 거잖아,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형사소송법 개정, 재판 중지 이거는 이미 다 연기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자고 우리는. 아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장동 뭐 말 같지 않은 사건들 전부 공소 취하시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힘당 아주 다워요. 당 망가뜨린 윤석열 친윤 패거리들이 또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으로 원내대표 21% 지지당이 무슨 쇄신을 하느냐. 그냥 문 닫아라 이 새끼들아. 그냥 문 닫아 이 새끼들아. 도라이 새끼들아. 문 닫아 이 새끼들아. 무슨 그만해 이 새끼들아. 안 그러면 니네 해산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멀리 보고 싸우자고요. 멀리 보고.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집권 5년 차는 어쩔 수 없이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반드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자고요. 알겠죠? 반드시 성공한 정부 만들어 갖고 제2의 민주당 정권이 나오도록 하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단합이 5년 동안 굳건히 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힘 좀 빠졌다고 여기저기서 물고 뜯고 벌써부터 물고 뜯는 새끼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냐고. 응? 그쵸? 이제 집권한 지 일주일 만에 인사검증한다는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연병들 떠는데 4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했냐고 이 새끼들. 응? 하여튼 저는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끝까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라면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이스라엘 얘기도 좀 있고 한데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 녹화는 요까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실패한 거 답습하지 말자고. 알겠죠? 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외교도 잘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정권 뺏겼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정부란 말이야. 우리가 한번 답습한 거 똑같이 당하지 말자고요. 그때 얼마나 민주당 안에서 수박이랑 싸우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수박 타령할 필요도 없고 똘똘 뭉쳐갖고 5년 동안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고 진짜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면 국민들도 야 민주당이 잘하네?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근데 뭐 씨발 우리가 언제 뭐 가진 게 있었나? 어차피 우리가 많이 그래도 발전해갖고 정권도 잡고 그러는 거지.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내 팔자가 60세 넘어서까지도 이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저를 아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행복해지려 그러면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야당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국정 파트너가 국힘당이라는 슬픈 현실,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면 국힘당에게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야당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대동단결해서 저 국힘당을 역사 속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국민들을 학살하고 친일 쿠데타를 2024년에도 일으키는 저 반민주 정당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